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포영화 세트장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던 평당 분양가가 수천만 원을 호가했던 세종시의 한 상가입니다. 저 종이 한 장 한 장 뒤에 평생 모은 퇴직금을 쏟아부은 은퇴자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월세 300만 원 딱 2년만 보장해 드릴게요. 사장님은 도장만 찍으세요. 이 달콤한 말 한마디에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눈뜨고 코 베일 수 있습니다. 상가 확정 수익의 추악한 민낯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볼까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심각하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위례 신도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대표적인 상업시설 중 하나인 위례 중앙타워 상가의 1층 노른자위 상가입니다. 과거 분양할 때 12억이었어요. 그때 대행사가 투자자들에게 뭐라 얘기했는지 아시는지요? 월세 400만원은 무조건 받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얼마일까요? 200만원에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월세가 50% 떨어져서 이렇게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건물 가격도 반토막 났다는 뜻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6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위례 신도시 상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정말 심각한 지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상가의 문제가 아닌 신도시 상업시설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와 거시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는 공무원 수요라는 확실한 배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가 공실률 1위로 2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오죽하면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공동으로 상가 공실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것은 정책 실패와 공급 과잉을 당국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 봅니다. 지금도 분양가 거품이 꺼지면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급락하고 있고요. 임대료 수익은커녕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 배우, 수요를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한 동탄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냉혹한 겁니다. 우미건설이 운영하는 레이크꼬모처럼 대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곳 빼고는 개인이 분양받은 상가는 지금 마피, 즉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분양된 주변 상가인 그랑파사주 등은 처참한 공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1층 스타벅스 등 앵커 테넌트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2층 이상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다 보니 분양계약과 동시에 납부했던 계약금 수천만 원을 포기하고라도 팔겠다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는 순간 더 큰 지옥인 이자 비용과 관리비 폭탄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손절매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행사가 자선사업가라서 여러분에게 월세를 보장해주는 걸까요? 천만에요. 여기에는 기가 막힌 수학적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상가의 진짜 가격은 5억입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이걸 8억에 팝니다. 3억을 더 비싸게 팔죠. 그러고는 여러분에게 선심 쓰듯 말합니다. 2년 동안 매달 300만원 보장해 드릴게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월 300만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2년 동안에 총 7,200만원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와 7천만원이나 버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돈은 여러분이 낸 분양가 8억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에게 월세 주는 척하는 조삼모사 그 자체인 거죠. 더 무서운 건 가짜 임차인입니다. 분양받은 투자자들을 속여 유령 회사를 차려서 가짜로 계약서를 씁니다. 여러분은 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들어오네? 하고 믿고 계약하죠. 그런데 잔금 치르고 나면 그 임차인 장사 안 된다고 야반도주합니다. 알고 보니 보증금도 쥐꼬리만큼 걸어놔서 임대인은 챙길 것도 없어요. 결국 분양받은 임대인은 텅 빈 상가와 빚만 남는 겁니다. 분양사로부터 임대료 보장 확약서 받았으니까 소송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상가 분양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라며 수익률 보장 광고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 상담사의 말이나 팜플렛의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고 오직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보는 시각도 부동산 광고 좀 과장한 건 사기 아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게다가 시행사들은 돈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보증을 선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분양받은 이후에 나중에 시행사나 분양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만에 하나 이긴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을 받아낼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계약서 특약사항이 월세 보장 안 되면 계약 무효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인정해줬습니다. 즉 분양사가 투자자에게 분양 대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종이 쪼가리 확약서 말고 반드시 분양계약서 본문에 임대료 보장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해두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조금 유리해진 셈인데요. 그러나 시행사와 분양사가 악의를 갖고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임대차 계약까지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분양을 완료한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가 잔금을 치르고 분양을 완료한 이상 배는 이미 출발한 셈이고요. 따라서 투자자가 피해 보상을 청구해서 받기란 유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확정 수익과 임대보장, 이런 달콤한 말은 99% 독이 든 성배입니다. 상가 투자하실 때 3가지 주의사항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꼬임에 손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도시 상권에 대해 꼭 알고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신도시는 개발 초기의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업시설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잉 공급 문제인데요.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높은 용적률로 인해 실제 상업시설 공급량이 배후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위례 신도시 또한 중앙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있어서 유사업종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례 중앙타워는 중심 상권에 위치하지만 주변에 아이파크 에비뉴, 우성, 트램타워 등 다수의 대형 상업시설들이 인접해 있어 상가 공급 과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각 상가들이 한정된 소비 파일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 기조는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은 자영업자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는 신규 창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임차인의 폐업을 유도하여 공실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온라인 쇼핑 확대, 대형 복합 쇼핑몰 선호 현상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신도시 개별 상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요인들로 인해 상가의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실 심화는 상권의 활력을 저해하고 유동인구를 감소시켜 남아있는 상가들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특히 신도시 상가시장에서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실 증가는 유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또 기존 상가의 매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추가 공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결국 임대료 하락 압박으로 인해 상권 침체 심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 상권이 침체하면서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 재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권에서는 고정비 부담이 적은 업종인 스터디 카페라든가 소규모 사무실 또는 공유 오피스 또는 무인 매장 등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 재편은 상권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신도시 상가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공실 및 임대료 하락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유치를 위한 임대료인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노후 대비로 임대 수입을 만들 목적으로 상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을 잘 숙지하셔서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경기가 회복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상권 활성화를 기대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현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상가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가정의 노후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부동산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부자사관학교 여운봉 박사였습니다.